안심의 승리, 복잡해진 TV 토론. 설 전에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자 토론. 일단 법원이 왜 안철수 후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지, 그러니까 양자 토론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이재명, 윤석열 양자 TV 토론 못한다. 국민의당, 정의당 게시판, 국민의당, 정의당이 제기한 양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어요. 이거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법원이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설 연휴 양자 토론회가 미치는 영향에 지대할 것이다. 법원의 얘기예요. 참여하지 못하는 후보는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서 불리할 수 있다라며 양자 TV 토론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명시된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자 기준 제시, 5인 이상 의원 소속 정당 후보자,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지상파는 31일이나 다음 달 3일 사자 토론을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3일이 되면 벌써 설 연휴가 넘어가죠. 박성배 변호사님, 자 솔직히 법원 결과 안 받다 생각하고 인용될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은 기각될 줄 알았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은. 딱 지난주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저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법원의 시각은 뭐죠, 그러면? 일단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네. 즉 보신 것처럼 5인 이상 의원 소속 정당 후보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초청을 해야 하고 그 후보자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는 이러한 요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과거에도 유사 판례에서 이 법원은 물론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는 요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의사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즉 주관사인 방송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준할 정도의 일정한 기준을 확보한 후보자들은 불러야 한다는 취지인데, 특히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져 버릴 수 있다. TV토론으로서는 첫 TV토론인데 첫 TV토론에서조차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선거 초반부터 군소 이미지 후보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 이는 안 후보에게도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그럼 법원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좀 봤다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 5%, 즉 평균 선거 기간 개시 직전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는 법정 토론의 경우에는 반드시 불러야 하는데 안 후보의 지지율은 5%를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 예. 그런데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 의사 영향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설 연휴 기간에 이루어지는 양자 토론회는 그 자체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정 토론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정 토론회에 준할 정도의 후보자들은 불러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방송사의 재량권 한계 내에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법원의 생각입니다. 법원의 판단. 물론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게 자칫 양자 토론 하자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매도되면 안 돼요. 김수현 교수님.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대선에서 지지율이 잘 나오는 양당 후보들이 스탠딩으로 주제 없이 양자 TV 토론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대선의 필패를 결정하지만 군소 후보들이 왜 나는 왜 안 불러주냐라며 법원이 방송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렇게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그 TV 토론의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정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토론 또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방송사가 얼마든지 재량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도. 다만 워낙 TV 토론이라는 것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막강하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약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높지 않았다면 법원의 판단도 혹시 또 달랐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 이상, 한때는 15%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로 비중 있는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만 토론을 붙이는 예. 것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번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쉽죠. 왜냐하면 이 다자 토론도 좋긴 한데 다자 토론의 폐해가 왜냐하면 또 제가 이 뭐 자칭 토론 전문가니까 다자 토론의 폐해가 자꾸 이제 깊게 이 두 후보의 생각 차이를 유권자 입장에서 깊게 보고 싶은데 이 후보 딴소리 저 후보 딴소리 이 후보 딴소리 저 후보 딴소리 하고 시간을 뭐 자 이제 60초 지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충분히 얘기를 들을 수 없다라는 폐해도 분명히 있어요. 다자 토론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설전이 아니라면 뭐 이재명 윤석열 내지는 뭐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양자 토론이 좀 저는 활성화돼야 된다. 대한민국 대선에서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어떻습니까? 전용기 의원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어저께 법원 판단이 나오고 나서요. 그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양자 토론도 저희는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자 토론이나 뭐 오자 토론도 충분히 저희는 받아들일 의사가 있고 그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후보들과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뭐 이재명 후보와 뭐 심상정 후보, 뭐 이재명 후보와 뭐 안철수 후보까지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리다가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요. 어쨌든 그런 분들과 함께 양자 토론과 다자 토론이 함께 활성화되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훨씬 더 많이 충족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죠. 사실 기득권 정치의 담합 정치, 구태 정치가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자 토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양당 후보가 당당하다면 설 연휴 전에 국민의 요구대로 다자 토론의 링에서 만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여야 후보는 일단 물론 사자 토론 좋다, 환영한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내심 양자 TV 토론에 칼을 갈았었기 때문에 양 후보 모두 다 좀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으로 이득 본 적이 없는데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안 후보의 TV 토론 실력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지율이 또 정체 상태를 겪고 있고 하락 추세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TV 토론으로 정치하면서 이득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TV 토론에 집착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역할을 하실 거라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꼬집었습니다. 과거 대선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이런 대목이 그때 당시에 많이 기사화되긴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퇴하셔야 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정 후보도 지난 대선에 나왔었죠. 심상정 후보도 그때 이런 토론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의 국가대개혁.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확 한번 돌리고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도지사 하시면서 태반을 피의자로 재판받으러 다니셨으면은 경남도민들께 석고대죄라고 하고 사퇴하셔야 될 분이 꼼수 사퇴를 해서 도민의 참정권까지 가로막는 이건 좀 너무 좀 파렴치한 거 아닙니까? 박정환 실장님, 설 전에 가능하겠어요, 사자 토론? 일단 내일이죠. 4당 대표가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글쎄 설 전에 가능할지 싶어요. 그러니까 설 전에 지금 날짜 잡아놓은 게 31일 그리고 그다음에 2월 3일이잖아요. 뭐 내일이라도 사당 대표가 합의가 된다면 뭐 하는 거는 문제는 없을 텐데 너무 촉박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동안은 양자 토론을 가상으로 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고 준비를 해왔잖아요. 근데 사자 토론이 되면 또 주제나 시간 배정이나 뭐 전체 프로그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돼서 토론의 룰도 룰이고 뭐 사회자도 사회자고 그렇죠. 뭐 이런 합의할 게 그래서 많죠. 그래서 양자를 준비했던 상황에서 사자로 벌어지면 요 며칠 사이에 31일까지 합의가 돼서 방송이 가능할까, 토론이 가능할까라고는 다소 지금 준비하는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설 전에 TV 토론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좀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만약에 이제 설 전 토론이 어려워진다면 뭐 여러모로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